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우크라전과 각국의 국익입니다. 참고로 이번 컨텐츠 내용은 2022년 가을 우짜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얘기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크라전과 관련해서 우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최대한 빨리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 독트린, America First 독트린의 경우 미국 밖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안에서도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요즘 세계가 끝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식 표현으로 아무나 뺑기칠, 즉 트럼프의 미국 우선 독트린에 대해 국수주의와 일방주의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이 모두 혼합된 것이라고 특징 또는 뺑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내 나라 먼저 독트린, 영어로 My Country First 독트린은 국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던 초강대국이었던 까닭에 My Country First 독트린이 표면적으로는 금지되었을 뿐이지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외교정책이며 아직도 중남미에서만큼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먼로 독트린 역시 내 나라 먼저 독트린, My Country First 독트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My Country First 독트린, 내 나라 먼저 독트린은 17세기 프랑스인 아르망 장 디 플레시, 친숙한 이유로 말씀드리면 소설 삼총사에서 악당 추기경으로 그려진 리슐리웨 추기경에 의해 세상에 처음 제안됐습니다. 리슐리웨는 국제 시스템, 인터내셔널 시스템에 안정을 형성할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바로 훗날 프랑스어로, 우짜의 프랑스어 발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레종 디에타, 쪼는 다르게 말하면 내셔널 인터레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된 것이며, 리슐리에가 내놓은 개념은 지난 300여 년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침, 가이드로 활용되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플레이어,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국익에 대해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자국의, 그러니까 자신의 외교 정책이 국익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좋게 말해서 이상주의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종종 보입니다. 참고로 우짜가 보기에 2024년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은 과거 미국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확산이라는 우월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목격되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은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냉전 붕괴 이후 개념의 타당성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외부로부터는 오만하고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미국 내부에서는 국민 분열이라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우짜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책의 급진적인 반전이 일어난 이벤트인데요.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영토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르고 있다라는 우크라이나 전의 실제 목적, 누구의 목적? 미국의 실제 목적은 미국의 국익과 국내적 의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까놓고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이미지를 사악한 제국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나토의 존재를 정당화하며 미 MIC, 미 군산 복합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미국의 목표다라고 우짜는 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두리뭉실한 세 가지 목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이 노리는 진짜 목표, 메이저 오브젝티브는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번영을 이룬 유럽연합 EU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프라이머리 타겟, 1차 타겟이 제일 중요한 타겟이죠. 유럽 경제의 엔진이자 유럽의 맹주자리까지 올라간 독일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물론 그런 빅픽처를 위해서 이번에는 미국인, 즉 미군이 죽어나가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나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짜가 보기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프라이머리 타겟인 독일과 괘씸하게도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널널하게 살던 EU를 처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우짜견적으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국익을 브뤼셀에 있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넘겨주면서 스스로를 종속시켰습니다. 게다가 유럽 역사가 가진 복잡성은 EU라는 붕 뜬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유럽인들로 하여금 국가적 목적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유럽인들을 러시아에 대항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유럽인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있었다는 또 문제가 있었죠. 하여간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크라이나전에 끌려 들어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장기간에 이어지는 복수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자는 봅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러시아의 경우 자신과 전쟁을 치르지 않은 유럽 국가를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생각나는 것, 역사적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만,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해 보면 1709년 폴타바 전투를 하며 고생을 했던 스웨덴부터 크림반도를 잃은 터키, 나폴레옹 패배 후 파리 외곽에서 16만 명의 러시아군이 승리 퍼레이드를 벌인 프랑스, 제국의회 꼭대기에 붉은 깃발이 꼽힌 독일, 영토를 뺏기고 공산주의의 노예까지 했던 폴란드,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으며 폴란드와 똑같은 운명을 겪었던 발트해 국가들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유럽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유럽인들은 역사적 원한을 국익과 혼동하는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제국의 영광이라는 향수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독일 경제가 약화되면서 잠깐이나마 유럽을 장악할 기회를 얻었지요. 하지만 우짜가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했듯이 영국은 재정적, 정치적으로 전혀 좋지 않은 미래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살적 민주주의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꾸준히 국익에 반하는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보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소련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트랙터, 기관차, 비행기, 각종 터빈 및 전기 모터, 그리고 탱크 및 각종 군사 장비들을 다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드는 제품들은 서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유럽이 되겠죠. 서방 기준에서는 구식이었지만 나름 신뢰할 수 있었고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품과 서비스가 먹힐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하기로 했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EU 가입은 실패했고 누구에게 소중한 우크라이나에게 소중한 러시아 시장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덕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가 되었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서유럽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원, 즉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용병이 되었으며 덕분에 키예프는 2022년에만 매달 7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고 전후 우크라이나전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재건용으로 7,500억 달러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즉 독립 후 우크라이나는 오로지 외국의 원조를 확보하는 것만이 우크라이나의 국익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다음입니다.
러시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복잡합니다. 러시아의 국익은 지리와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자연 장비 거의 없으며 11개 시간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항상 일정 정도의 편집증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러시아의 비극적인 역사를 감안했을 때 러시아의 편집증은 없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당연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받은 후에 거의 300년 동안 국제관계에서 전문용어인 스즈레인티 또는 일본말로 종주권만 행사하도록 강조되었으며, 19세기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군을 모스크바까지 몰아낸 바도 있고 몰아낸 적도 있죠. 그리고 20세기 독일 나치의 침공으로 2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즉 지리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만 얘기해도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입하면 나토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5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나토의 타격권 내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2024년 9월 현재 쿠바 미사일 위기 시즌 2 같은 일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그런 이유죠. 하여간 지난 30년간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자칭 우호적으로 나토 동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지리적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리 문서로 고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땅은 땅, 지리적인 팩트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지요. 이런 바꿀 수 없는, 태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리적 사실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본적인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또 다른 기본적인 필수 조건으로는 유럽, 특히 독일과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독일은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통해 한국 등이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 이익과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산업국 중 하나였던 독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러시아 역시 유럽, 특히 독일에 판매하는 에너지가 국가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이 아니었으며,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곤란함은 상충되는 흐름 속에 두 가지 국익,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유럽에 파는 에너지를 통해 수입을 갖다가 확보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국익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곤란함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의 국익에 대한 얘기였고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중간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전에다가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폭파까지 일어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노린 자신의 목표중 대부분을 2022년에 이미 달성했었습니다. 전쟁과 러시아 제재, 그리고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폭파에 따른 가동 중단은 유럽과 러시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줬으며, 노드스트림2 폭파건과 관련해 블링컨은 유럽인들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라고 인정한 바 있죠. 블링컨이 왜 그런 인정을 했을까요? 예측 가능한 그 미래까지 독일은 미국산 LNG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독일의 경제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전 개전과 함께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유럽 주요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미국 등 유럽 밖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토의 경우 잠깐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전쟁이 곧 돈벌이인 미국 MIC, 미국 군산 복합체들은 넘쳐나는 주문에 환호성을 질렀으며, 러시아는 주요 수입원을 박탈당하고 미국을 대신해 사악한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은 우짜를 보고 너무 삭막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의 동기는 고귀한 것 항구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 항구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바이든이 파는 민주주의나 도덕성에 기반한 그 어떤 컨셉이 아니라 냉혈한 이기심의 원칙이었습니다. 관련해서 19세기 중반 영국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팔머스턴 영국 총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은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 즉 국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미국은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얼추 다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짜가 보기에는 소탐대실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우크라이나전과 각국 국익이라는 제목의 컨텐츠였습니다. 올해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